안녕하세요. 김광삼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제 놀라셨습니까? 누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리라는 것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여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도 누군도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어젯밤에 일어난 겁니다. 저는 어제 이제 집에 들어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좀 일찍 자려고 했어요.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이어서 윤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 이런 내용이 문자로 떴어요. 그래서 어제 좀 피곤해서 일찍 자려다가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지 그 다음날 오늘 이제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TV를 켰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굉장히 상기된 상태에 나와서 국회는 범죄단체 소굴이라 또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한풀이라는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있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얘기다. 특히 민주당 야당의 어떤 무도함,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는 게 그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각 방송국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방송 출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또 방송이 있고 그래서 또 그 시간에 나가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랬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잠을 못 자다 하더라도 밤새 내내 방송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제가 출연에 응해서 어제 한 11시 좀 넘어서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잠 한숨도 못 자고 이제까지 방송을 하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좀 쉬었고요. 그 다음에 몰골도 아주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가서 빨리 자고 싶지만 여러분에게 뭔가 진실을 좀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윤통이 드디어 윤통답다. 스스로 정치적 자살골을 넣고 있구나. 정치적 자해를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명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변호와 쇄신을 한동훈 대표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12월 10일 날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고 또 사실은 오늘 감사원장인 최재해 그리고 검사장, 차장, 그리고 부장에 대한 오늘 탄핵 의결이 있었고, 의결이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예산안도 4억 정도 깎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뭔가 영향을 미쳤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전에 업로드 영상을 하면서, 영상을 업로드 올리면서 그런 말을 계속 했죠. 좀 있으면 뭔가 터진다. 근데 사실 제가 비상계엄을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뭔가 터진다는 것이 아직 안 터졌어요. 그런데 그 터진다는 걸 윤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극약을 썼는데 결국 그 극약이 본인에게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비상계엄 선포하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촉으로 느낀 것이 한동훈 대표 잡아 가두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방송을 하면서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위험하겠다는 얘기가 또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제 방송에 나가서 윤 대통령을 많이 비판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나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별개로 방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YTN 방송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어제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위기의식대로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발휘된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비상계엄 발표하고 나서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입장을 발표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개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국민과 이를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당 대표로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바로 체포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어떤 괴멸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비상계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은 당연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이것은 무효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는 좀 늦었죠.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 발표했다가 또 내가 구금되는 거 아니야? 계엄군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 표명을 딱 하니까 여기서 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에 이어서 본인이 무효다. 근데 또 자극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을 뭐 계엄군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더 자극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최초로 계엄에 대한 무효,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이 내용 자체가 정치적 리더로서 자신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런 뭐 평가도 많고 제 평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본인의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친한계 의원들과 걸어서 국회 본회의장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7, 8명 되는 국회의원들과 가서 해제에 대한 해제 안건에 대해서 계엄령 해제 안건에 대해서 결국 표결에 참여하게 했고 결국 190명의 찬성으로 결과적으로 계엄을 해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자체는 그냥 그게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절호의 기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하고 국회에서 악수하는 장면이 사실 방송에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거 자체로만 해도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 리더로서 각인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제가 아까 정치적 자해, 자살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완전하게 윤통과 차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였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본인도 자신의 어떤 감각 그리고 자신의 소신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게 어떤 정치의 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진정성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사태를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국민의힘이 의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각을 해산해야 한다. 당연히 내각 해산해야죠.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심의를 한 거거든요. 일부 장관들이 반대를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엄령 요건이 심의만 하면 되지 의결의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좀 밀어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국무위원들 책임은 있죠.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가장 윤석열 대통령 빼놓고 원흉은 바로 김용현 국방장관이에요. 옛날에 국회에서 김현수 최고가 계엄에 대해서 물을 때 뭐라고 했어요?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놓고 본인이 건의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용현 국방장관은 당연히 탄핵 소추되기 전에 이제 해임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상계엄이 사실은 윤통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이제 지나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윤통을 이제 방어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탄핵이 되든 어쩌든 간에 먼저 윤통이 스스로 저는 탈당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탈당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명시켜야죠. 근데 제명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의원의 한 70%가 탈당을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제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70%가 누군지 제가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전에 업로드 영상 제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멍청이는 사악한 사기꾼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멍청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애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도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아주 친윤 만났는데 언제까지 이 구태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고인물에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라고 내가 오늘 어드바이스 해줬어요. 근데 별로 잘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변화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 확신에 갇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오늘 계엄 해제하면서 사과를 한다랄지 어떤 내용이 없고 맨 반국가적 세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일부 보수 유튜브에 너무 심취되어 있다거나 종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기 확신의 경향이 너무 강하다. 사실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자기의 목을 죄는 자충수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